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 시각 일단 국회 본회의가 아직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3시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일단 국회 의원들이 좀 본회의장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아직은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당 의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지금 단상 앞에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만으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기 때문에 오늘 선거법 표결 처리에는 일단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일단 국회 상황을 좀 어찌 보시는지 먼저 박 의원님께 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마지막까지 저렇게 회의를 지연하려고 하고 무산시키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지탄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들께서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네. 예. 이 선거법을 여당이 왜 더 포용하지 못하고 저렇게 야당을 몰아붙이냐. 또 야당은 왜 그렇게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방해하냐. 이런 그 국면으로 지금 모든 초점이 모아져 있는데 원래대로 돌아가면 선거법 개정은 왜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종류의 선거법 개정은 1988년 이후로 근 30여 년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사람이 태어나서 입었던 옷을 어떻게 30년 후까지 똑같이 입습니까? 갈아입을 때가 됐어요. 그리고 국민의 표의 등가성과 가치를 고르게 인정해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선거법 개정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선거법 개정은 시대의 흐름이고 소명이며 그리고 정치개혁의 첫 걸음입니다. 이것을 왜 자유한국당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미 이제는 양비론이 아니라 이제는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주실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저희가 네, 말씀하시죠. 더 말씀하시죠. 그럴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마치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괴물처럼 그렇게 표현들을 하던데 예. 그게 아니라 정치권이 이런 선거법 개정을 하지 못하니까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서 세 개의 사례를 다 보니 그래도 국민표를 제대로 잘 반영할 수 있는 것 그런 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니까 제발 국회에서 이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달라라고 국회에 제안한 것입니다. 어떻게 민주당이나 다른 당이 우리 당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 제도에 의하면 다수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같이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네. 왜 그런데 저걸 막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국민들께서 선거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정치개혁의 첫걸음이고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마지막까지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기다렸지만 마지막 네. 순간까지 저렇게 저지하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시대를 거꾸로 돌리고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의 장면은 민현주 의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 국회 선진화법 위반되는 거 아닐까요? 네. 저희가 민현님 의견도 좀 들어보기 앞서서 현재 국회 상황을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 임시국회 본회의가 3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는데 한국당에서 왜 저렇게 본회의장 연단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냐. 사실상 현재로서 이 본회의 표결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23일부터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이미 한국당에서는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바로 선거법이 표결 처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회기가 끝나고요. 그래서 다음 회기에 시작하는 바로 본회의에서 그 필리버스터를 했던 그 대상 법안은 우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기를 그렇죠. 그 회기를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본회의를 열면 그 회기에 대한 안건,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시회를 하겠다라는 안건을 먼저 의결을 하고 넘어간 경우입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은 이제 먼저 선거법을 지금 이제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자유한국당과 이제 보수 야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 관련해서 이제 항의를 하는 거고요. 이제 박수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거법에 왜 그렇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권이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 시대에 맞는 선거법, 시대에 그 걸맞는 선거법으로 이제는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취지나 그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선거법이 지금 민주당을 포함한 4+1의 협의체에서 국회에서
비례대표선 사실 유령 같은 협의체죠. 이 협의체에서 만든 이 선거법이 과연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선거법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학자들도 그렇고요. 정치 현장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사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과연 지금 올라온 선거법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수용하는 선거안인지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께서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필리버스터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워낙 많이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아시겠지만 253석 원래는 지역구 수를 지금 아닙니다. 네. 말씀하시죠. 지역구 수를 줄이기로 했었죠. 예. 그리고 비례를 늘리기로 했었는데 민주당과 민주당을 포함 4+1 협의체에서 거의 시장에서 물건 깎고 더 주고 덜 받고 하는 식으로 지역구를 줄였다가 다시 늘렸다가 비례대표도 처음에는 53석, 60석 했다가 거기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다른 이제 야권에서죠.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4+1 협의체에서 예. 이제 반대를 하게 된 것이죠. 어떤 예. 측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가 손해본다, 지역이 손해본다. 그다음에 다른 야권들에서는 정의당이나 대한신당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호남석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거의 누더기가 된 선거법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거의 지금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의석만 가지고 어떻게 보면 4+1 협의체가 서로 나눠먹기를 하는 형상이 됐어요. 오죽했으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마지막 선거법 합의를 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힘이 부족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주도하는 이건 선거법입니다. 이러면서 시대에 걸맞는 선거법을 제안했는데 왜 보수 야권이 반대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민주당 중심의 의견일 수밖에 없고요. 그 관련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 방식도 독재스러운 운영 방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께서도 지금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민현주의 발언처럼 제가 좀 잠깐 같이 토론을 좀 네, 해보면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합의된 최종 선거법 개정안이 누더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게 누더기라면 애초에 상정하려 했던 법은 굉장히 개혁적인 법안이고 의미 있는 법안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는 민현주 의원님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애초에 그렇게 좋은 법안을 왜 누더기로 만들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처음부터 들어와서 약간만 손 보고 이렇게 하면 그 좋은 법안을 다 통과시킬 수 있었을 텐데 이 누더기로 만든 책임, 이것이 지금 보수 여권 여당과 이쪽에만 4+1에만 있는 것이냐?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제가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수차례 합의를 해놓고 그걸 걷어차고 했던 자유한국당이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요. 예. 지금 문희상 의장님의 진행에 대해서 독재에 가깝다 이런 평소 민현주 의원님답지 않은 말씀을 강하게 하셨는데 예. 그렇지 않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27일인가 그때 상정이 되게 돼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 공수처법 검찰 개혁 법안 이런 것들은 이제 여당이 요구하는 날짜와 야당이 요구하는 날짜가 있었어요. 여당은 예. 11월 29일이었고 야당은 내년 1월 19일 이렇게 요구했었는데 문희상 의장은 어느 편도 들지 않고 법사위에서 33일간 한 달을 더 논의해봐라.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인 12월 3일을 택해서 논의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어요. 어떻게 독재적인 운영입니까? 국회의장이 그런 아주 현명한 그런 솔로몬 같은 선택을 여야가 그것을 듣지 않은 것인데 왜 그것을 국회의장에게 책임을 돌립니까? 또 국회의장의 이러한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도 날치기 상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12월 2일이 예산안이 법정 처리일입니다. 그거는 어겼다 하더라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12월 10일에도 처리 못하는 최초의 그런 사례를 20대 국회 문희상 의장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네. 그것까지도 막아야 되겠다는 문희상 의장의 그런 고뇌 어린 결단이 왜 의장 책임입니까? 합의하지 못하는 여야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안은 통과가 됐는데 예산 부수 법안이 25건 정도, 24건인가 통과를 못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걸 통과 오늘 안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집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러한
아주 마지막까지 온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어떻게 결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국회의장의 독재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그동안 1년 동안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려가면서까지 그렇게 패스트트랙 법안이라는 것은 꼭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발 빨리 의무감을 가지고 협상을 하자라고 하는 독촉 수단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라도 좀 저런 거 풀고 오늘 국민들에게 화끈하게 한번 좀 보여드리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예. 보시는 화면 왼쪽이 국회의장실 앞입니다. 지금 저희가 문희상 국회의장의 뭔가 국회 예.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의장실에서 면담을 하는 중이다. 네. 아마도 본회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의견 협의를 보려고 이야기를 하는 중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이미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필리버스터가 끝났고 상정이 되면 다 바로 표결이 되기 때문에요.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연을 통해서 뭔가 좀 대안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 노력인 것 같은데요. 그건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공수처 관련된 법안이 또 이제 상정이 되면 예. 이제 예.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리되는 상황인데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가 전원위원회를 좀 소집한 요청한 상황이죠. 만일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협상을 통해서 수정안이나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문희상 의장이 거부한다면 이루어지지가 않고요. 예.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의 이제 문희상 의장의 국회 운영 최근에 이제 몇 달 동안의 방식을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야권에서는 사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걸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점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아마 합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쉽지는 않은 상황 그 같아요. 요건만 충족시키면은 뭐 전원위원회 요구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문 의장이 이야기를 했던데요. 아, 그렇다면 예. 이제 해서 그 협의를 이어가고요. 네. 공수처법 관련해서 이제 수정안을 제출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택할 수 있겠는데 예. 사실 수정안이 지금 저는 공수처법에 관련해서는 사실 자유한국당의 전략이 실패했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네네.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4+1 협의체가 밀어붙였다라고 하면 사실 공수처법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서 좀 합리적인 안을 만들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인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합리적인 수정안을 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협의가 여야 간의 협의가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권은희 의원 안이 다 빠져버렸어요. 원래 원안보다도 더 말도 안 되는 강력한 비합리적인 지금 공수처법안이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요. 예. 이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공수처법이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는데 좀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뭐 공수처법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잠시 뒤에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일단 지금 국회 상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좀 네. 의견을 좀 듣고자 하면 어찌됐든 지금 뭐 전원위원회 소집이든 그리고 또 이후에 선거법 처리 이후에 또 한국당이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다시 신청을 하게 돼서 또 필리버스터가 실행이 된다면 예. 이런 모습을 글쎄요 좀 여야의 합의 없이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거를 좀 국회에서도 답답하겠습니다만 국민들 역시 좀 답답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제가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고 국민들을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예. 전까지도 국민을 좀 만나고 왔는데 국민의 목소리는 여야 할 거 없이 지탄의 목소리예요. 정치가 서로 뭐 여야가 서로 점수를 얻고 뭐 예. 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지금 잠시만요. 일단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면담을 마치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이야기를 잠시 듣고 오시죠. 안건 1번하고 안건 2번하고 지금 잘못되어 있다. 이것은 분명히 회기가 먼저 결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점을 뭐 지적하셨고 지적했고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뭐 듣고만 계시고 뭐 그래서 지금 이게 도대체 수용을 하신다는 얘기인지 그냥 얘기는 얘기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뭐 이런 식은 난 얘기인지 속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답변 안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여야 원내대표끼리 얘기할 내용이다. 의장께서는 뭐 여기 지금 끼일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인영 대표랑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식당이든지 그쪽에 가서 지금 자리 되는 준비되는 대로 거기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일단 저희가 아까 민 의원님하고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선거법이 먼저 처리가 되고 회기가 이제 회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네.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은 그러니까 회기 결정 안건부터 처리를 해야 한다. 이거를 이제 지금 문 의장에게 건의를 했다. 이 네.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회기 항상 임시회를 열면 그 회기에 관한 의견을 먼저 합니다. 안건을 네. 먼저 결정을 하고요. 의장님께서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시회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법안 어떤 오늘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서 아니면 이번 회기에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의결을 하는데요. 지금 문희상 의장께서는 그 순서조차도 바꿔줄 수 없다라는 의도신 것 같아요. 아니, 답변을 말씀하시니까. 안 했다고 답변을 합니다. 안 예. 하셨다는 일단은 거는 답변이 일단은 일단은 부정적인 부정적인, 거고요. 물론 이제 결정은 안 하셨을 수도 있죠. 내심. 근데 이 지금 이제 심재철께서 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를 원만하게 이제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이 큰 문제 아니거든요. 이 문제부터 좀 푸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네. 사실은 야당 아까 이제 박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들었던 국민의 목소리는 그거였거든요. 어느 식당에서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하는 말씀이 국회에 이제 관련된 뉴스가 나오니까요. 저기 있는 300명 모두 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옆에 계셨던 분들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국회가 그 정도의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있는데 이거는 의장님의 탓이 있고 아니고를 떠나서 국회의장께서 큰 걸음으로 풀어주시는 게 예. 저는 맞는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걱정하는 부분은 선거법 표결 전에 임시국회 회기 결정권을 이야기를 하면은 저번처럼 또 뭐 이 부분도 필리버스터를 해야 된다고 한국당이 또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예, 이제. 방금 심재철 원내대표 말씀을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국회의장께서는 이것은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 문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예. 제가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간의 회동을 수없이 참여했고 수없이 회동을 하도록 그렇게 독촉도 했고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예. 국회의장에게는 어떤 국회의장이든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회주의자로 소문이 나 있으신 분인데요. 예. 여야 간의 합의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회기 결정이건 이미 지난번에 다 경험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 지금 하고 말고를 하겠습니까? 자유한국당도 참 답답한 것이요. 아니 그걸 얘기해서 회기를 먼저 하자라고 주장하면서 저렇게 의사당을 맡고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에게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어쨌든 그 문제를 가지고 저는 자유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정말 몽리를 부리면서 뻔한 결과를 가지고 몽리를 부리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회기 결정권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회기 때 결정이 난 것이거든요. 의장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랑 심재철 원내대표 빨리 얘기를 했어요. 회기 결정 먼저 하자고 하면 받아주고 이미 한번 그렇게 했기 때문에 회기 결정 빨리 처리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선거법 개정안 즉시 처리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아까 이제 국회 상황에 대한 좀 평을 드려보려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자연스럽게 그 평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저희가 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공수처법 이야기를 저희가 했으니까요. 지금 이 4+1 협의체에서 합의된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일단 검찰이 반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박주민 의원은 이게 이제 사실상 그 원안에도 우선적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이미 패스트트랙 원안에 포함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니 검찰이 아무리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공수처 법안을 본회의 상정하기 하는 날 검찰이 그런 입장을 발표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자체가 검찰 스스로가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특수 집단이다라고 본인들 스스로 그런 논리에 빠져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박주민 최고위원이 설명한 대로 이것은 관할거리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지만 검사가 기소된 비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0.1%입니다. 그러면 검사를 기소하자고 하는 이 공수처법,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기소를 안 하는데 그걸 누가 기소해야 되겠습니까? 공수처에서 기소한다는 건데 그럼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에 통보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검찰의 이 이례적인 반발, 이것은 검찰 스스로가 제왕적 집단이라는 의식에 빠져 있는 것이고요. 예.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 절대 자기들이 이걸 넘겨줄 수 없다라고 하는 조직 이기주의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논란이 되는 조항도 잠시 소개를 네. 간단히 드리자면 수정안 제24조 2항인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네, 네. 이 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민희님은 즉시 통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우선적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추가돼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박주민 의원이 너무나 공수처법에 대해 본인이 직접 많이 참여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제 예를 든다면 지금 유재수 사건 비리 관련 사건 때문에 지금 조국 전 장관이 구속영장 청구까지 됐었죠. 물론 이제 기각은 됐지만요. 예, 예. 범죄 사실 소명은 됐지만 기각한다라는 이제 사실 비논리적인 이제 기각 사유인데요. 됐는데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유재수 비리 사건이 현장에서 검찰이 이제 정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조사를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를 해야 해요. 네. 그럼 공수처에서 이제 사건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네. 자, 그러면 이건 계속 수사를 하겠다, 수사를 하지 말자라는 걸 공수처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럼 만일에 공수처가 유재수 사건 별거 아니야, 수사하지 마, 조사하지 마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의 유재수 사건 관련돼서는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는 거죠. 물론 어느 정부나 어느 국회에서나 어느 공직자나 지고지순하고요. 청렴하다면 공수처가 뭐 문제도 안 될 거고요. 예. 이런 것들 누가 관할하느냐고도 문제가 안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정부나 그러한 국회와 그런 공직자들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예. 문제점, 물론 슬픈 현실이지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공수처에게 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청와대에서 임명하는 공수처장과 그 관련돼서 여당과 정부 관료들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수사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왜 이것을 박주민 의원이나 민주당이 아무 문제 없다, 이미 공수처 안에 있었다라고 우기는지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고요.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은 독소 조항이고요. 검찰과 상관없이 이거는 국회에서 분명히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 그거에 대해서 민현재님께 제가 하나 좀 여쭤보면 예. 예. 왜 자꾸 그렇게 겁을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뭐냐면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권을, 그 수사권을 너무 자기들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힘없는 국민 일반 서민들에게만 가혹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공통의 과제입니다. 이걸 바꾸자는 것이 공수처예요. 네. 근데 그걸 왜 반대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공수처장을 대통령 입맛대로 임명을 해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어떻게 입맛대로 임명합니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7명으로 구성이 되죠. 자,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법원 행정처장, 그다음에 변협회장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당, 야당 각각 추천 2명씩에서 7명이 돼 있는데 이 후보는 어떻게 되냐? 6명 이상이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야당에서 추천한 2명 중에서 1명만 이상 반대하면 추천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에서 추천한 2명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야당이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왜 그렇게 겁을 냅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자기들이 권력을 그렇게 이용해온 DNA가 몸속에 있기 때문에 이쪽도 그럴 것이다. 라고 왜 그렇게 겁을 내시? 뭐가 우리 겁납니까? 예. 자, 검찰도 예를 들어서 검사의 기소율이 0.1%밖에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그래 검사를 좀 기소하겠다. 해야 되는 장치를 만들자. 그런데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설사 잘못된 독소 조항이 있다면 협의 테이블에 나와서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학교를 안 옵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 여야에 일단 치우치지 네. 않는 질문을 일단 공수처장 네, 네.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좀 답을 해주셔야 짤막하게 될것 짧게 같아요. 말씀을 예. 드리면
우선 저는 자유한국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박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무서워하냐, 두려워하냐, 비리가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맞습니다. 비리 고위공직자로서 당연히 비리를 저지르면 안 되고요. 예. 국민 앞에 떳떳해야 되는 건데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비리를 저지른 잘못된 부패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엄벌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 그것을 왜 서민들만 왜 처벌하고 고위공직자는 처벌하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지금 공수처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청와대와 여권, 고위 관계자들이 만일에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에 검찰에서 현장에서 정보가 올라오면 그걸 검찰이 일정 부분 수사할 수 있는 시기가 없이 바로 공수처에 통보가 통보를 됩니다. 해야 되는 그렇게 거죠. 되면 예. 그 이후의 사건의 진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결정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재수 사건이 현장에서 정보 첩보가 올라와서 공수처에서 이건 더 이상 이건 별 문제 아니다. 덮어버리면 지금과 같은 국민들이 분노하거나 지금과 같은 공직자의 비리가 드러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문제 때문에 공수처법의 이 독소 조항은 수정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은 모르지만 공수처법에 관련해서는 초반부터 전략을 잘못 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자유한국당이요. 이 공수처법에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여론이요. 찬성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민의를 받들어서 어떠한 공수처가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미래지향적인 공수처가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대안을 내놨다면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공수처법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4+1에서 이런 기형적인 공수처법을 내놨어요. 그 문제 대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것이 저는 맞는 국회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현전 아주 옳은 말씀하셨고요. 근데 의원님 이번에 수정안을 만들면서요 기형적이라고 하셨는데 청와대가 이 공수처 수사 사안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지시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할 수도 없는 구조지만 그런 염려를 하니 그런 조항까지 신설해서 넣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무원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의원님 네. 그 선거법에도 청와대는 개입하면 안 되게 선거도 개입하면 안 되게 되는데 지금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수처장을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이 이렇게 되면 통과가 된다면 사실은 청와대가 원칙적으로는 개입을 당연히 안 하죠. 여당도 개입을 하면 안 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 부분이 권력을 가진 집단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상당 부분이 존재하고 현실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독소 조항은 제거하는 것이 국회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수처의 책임자는 야당이 임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고요. 예. 야당 2명이 찬성 안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정말 공정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청와대가 예를 들어서 개입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 유혹마저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조항을 넣은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민현재 의원님 말씀에 한 가지 바로 잡아드리고 싶은 것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혹을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수사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어떤 확정된 사실로 유죄로 판명된 것처럼 그렇게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건 곤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수처법 관련해서 검찰 반응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보고 싶은데 지금 그동안 사실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 법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네. 입장을 견지하다 이번에 좀 반대 입장을 낸 거고 또 같이 전해진 내용이 윤석열 총장이 경로했다는 네. 식의 얘기가 전해져서 이게 네.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네.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어떻습니까? 검찰 관련해서 특히 검찰총장 관련해서 이렇게 카더라 통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저는 예.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기 좀 조심스러운데요. 예. 이 또한 언론에서 나온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이전에 조국 전 장관 민정수석일 당시와 그다음에 박상기 법무장관이 있었던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안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수정안을 만들겠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어떤 점에 문제점이 있다라는데 동의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와 여권을 믿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했던 이런 것들이 나와서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이제 안들이 들어가 있어서 경로했다라고 이야기가 이제 기사로
받는데요. 예. 사실은 검찰총장이 이런 이제 경로했다, 이제 분노했다 이런 거는 사실 내부 결속령인 것 같아요. 검찰 조직을 다잡기 위해서 흔들리지 마라라는 이제 내부 결속령이고요. 관련해서 법안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그 법안이 통과되는 데는 사실 검찰총장의 분노나 감정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지만 검찰총장이 원하는 사실은 공수처 법안이 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공수처법도 문제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공수처법 지금 현안대로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공수처를 견제할 장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총장이 어떤 반응과 상관없이 이 부분은 분명히 수정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 의원님께 드린 질문과 같은 질문을 드리면서 또 반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민 의원님 네. 말씀에 동의해요. 예. 예, 저것은 그 검찰총장이 취할 입장이 아니죠. 검찰이 공수처법을 가지고 국회에 로비를 하고 또 국회 입법을 앞둔 시점에 의견을 발표하고 그렇게 뭐 격앙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격앙했다면 실제 그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잘못된 태도다. 국회를 이제 경시하는 태도를 기존에 이제 보여주고요.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뭐 국회에 나와서도 그랬습니다만 약간 반대 입장보다는 좀 그렇습니다. 찬성의 예. 입장을 보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현주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한다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검찰총장으로 검찰 내부에 일을 하다 보니 내부의 조직 이기주의에 본인도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더 커진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좀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예. 아니 공수처법에요. 그 수사 대상이 대통령 뭐 그리고 쭉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대통령 등 이 가장 높은 고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기소권 이것은 누가 갖냐면 여전히 검찰이 갖습니다. 뭐가 그렇게 겁이 납니까?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아까도 제가 선거법 개정을 갖고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들께서 지금 봐주셔야 될 것은 본질입니다. 지금 본질은 어디 가고 전부 다 여야의 대립만 있어서 그 정당 편으로 갈라져서 서로 삿대질하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공수처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국민 여러분께서도 뭐 정치인인 저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예. 전화를 받냐면 어떤 검사 아냐, 어떤 판사 아냐. 그 검사와 판사를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달라.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청탁 아닌 청탁이죠. 왜? 그 검사와 판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호사,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잘 찾아야 형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뿌리 깊은 국민 불신과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예. 이런 세상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 이 출발인데 지금은 그 본질은 어디 가고 지금 저렇게 여야가 합쳐서 싸우는데 왜 니네를 싸움만 해? 라고 뭐 때문에 싸우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것이고요. 예. 결국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물타기해서 국민의 시야를 저렇게 흐리려고 하는 저런 전략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없습니다. 예산 부수법안을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그 예산 부수법안과 관련된 예산들이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운영에 심대한 차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이제는 양비론이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셔서 정말 어떤 것이 옳다라고 하는 판단을 국민 여러분께서 내려주실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잠시 국회 상황 다시 전해드리자면 현장 모습 잘 보여드리고 있는데 본회의장 내부는 현재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여야가 2+2 회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동 이후에는 브리핑도 열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선거법 문제로 좀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처리는 거의 그래도 확실한 네. 상황이고 한국당이 남은 카드가 몇 개 없고 그 네. 와중에 나온 게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 카드입니다. 네. 우선은 예. 저희가 심재철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직접 그냥 이야기를 네, 하자면은 워딩을 좀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면.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비례 민주당 운운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을 하고 있다. 이대로 하면 우리 국민들은 내년 4월에 수많은 정당이 난립하는 전대미문의 총선을 치러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군소정당이 난입을 네. 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좀 비판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군소정당, 총선 앞두고는 항상 이제 작은 정당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특히 네. 이번 선거법이 통과되고 나면 연동형 비례가 아주 제한적이지만 비례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정당들은 더 우후죽순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비례한국당이라는 걸 이제 김재원 그 정책위 의장이 이제 발표를 하셨죠.
이제 선거법이 통과되면 우린 즉시 가칭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예. 이제 이번 선거에서 비례석을 이제 가져오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비례한국당이라는 게 정말 기형적이고 비상식적인 거예요. 아마 그걸 자유한국당에서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그렇게밖에 할 수,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자유한국당의 가칭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선거법의 지금 구조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4+1 협의체에서 만든 변하고 지금 이제 제가 누더기라는 표현을 박수현 의원님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셔서 제가 이제 말을 바꾸면 예. 변화해서 지금 만든 선거법 자체 내에서 기존의 정당에서 비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꼼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비판이 있는데요. 자, 그럼 국민들이 자유한국당만 비판하느냐? 왜 이런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을 만들었냐고 사실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게도 많은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요. 이런 비례한국당이 생겨난 다음에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많은 사실은 예상이 그리고 가능성 있는 예상이 뭐냐면요. 선거법 통과하고 자유한국당의 비례한국당을 만든다고 하면 민주당도 그에 상응하는 당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비례민주당. 그렇죠. 예. 비례민주당이죠. 당명을 어떻게 하든. 이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원욱 지금 원내수석 부대표죠. 이제 네. 카메라에 찍힌 문자를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물밑에서 걱정스럽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은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야가 힘들어도 합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만일 선거법이 통과된 다음에 우려처럼 비례민주당을 만든다고 하면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뭐 반론의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반론이 예. 아니고요. 같은 걱정이에요. 아, 네. 아마 우리는 지금 최고의 코미디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정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마 국민들께서 선거를 하러 투표장에 정말 안 나오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예. 정말 우리 자유한국당 정말 꼼수 마왕이다, 대왕이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싶은데요. 예.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국민께서는 심판자이시고 또 주인이시기 때문에 엄정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그대로 가면 지금 시뮬레이션을 민주당이라고 안 해보겠습니까? 예. 걱정을 하니까 해보겠죠. 예, 그러면 예. 당연히 30석 정도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올라가서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고 그러면 지역구 투표로 자유한국당이 90석을 얻고 30석 비례대표를 얻는다면 120석으로 굉장히 많은 의석을 얻게 돼요. 민주당은 굉장히 훨씬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2당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 실질적인 위험이 닥친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찍은 국민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수 정당은 완전히 사멸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그런 취지, 선거 개혁의 취지가 없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되면 그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판자이신 국민께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다. 저희들은 국민 여러분밖에 믿을 곳이 없습니다. 예. 민주당이 그렇다고 똑같은 짓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지금 비례민주당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 다만 한국당을 만들었을 때 어떤 후폭풍이 올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제발 이러한 꼼수 가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심판받는 것은 자유한국당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민주당과 모든 정당들은 국민만 믿고 그렇게 전공법으로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질문을 드리자면 어쨌든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까지 거의 위성정당을 공식화했거든요. 네. 비례한국당을 만들더라도 민주당은 만들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예, 지금까지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렇게 발표를 계속 했습니다. 이인영 예, 예.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말로 아무리 못된 동생이 좀 나쁜 짓을 한다고 형이 같이 뭐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을 부모님들께서 정말 그렇다고 형이 동생 좁힐 수는 없으니까 박을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부모님께서 잘 가르쳐 타일러 주시듯이 이런
정말 잘못된 일, 나쁜 선택은 예. 주인이신 국민께서 따끔하게 혼을 내주시는 방법밖에 없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제 예. 지금 박수현 의원님처럼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민심을 잘 듣고 지도부가 이제 운영을 하면 좋겠는데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일련의 사태를 처리하는 방식,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과연 비례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의연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떠나서 저는 다른 이제 4+1 협의체에 들어갔던 군소정당 등에 대해서 예. 정당이 아닌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민심의 등을 돌리면서까지 선거법 개정안에 사실은 모든 힘을 다 모았었어요. 총력을 기울여도 특히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심상정 대표가 답지 않은 행보를 보이면서까지 선거법 개정에 올인을 했었는데요. 예.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정의당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느냐. 지금 박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민심의 화살은 4+1 협의체에 같이 협의했던 민주당 이외의 다른 군소 정당이나 의원들 모임 협의체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 경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역사에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직시하시기를 좀 기대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그 선거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 비례한국당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황교안 대표가 지금 무리를 해서 그런지 병상에 계십니다. 근데 대국민 메시지를 내면서 배현진 당협위원장이 이 내용을 읽었거든요. 이 부분을 두고 뭐 홍준표 전 대표의 연재 영입 1호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떤 거냐 이렇게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민현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유한국당 소속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오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좀 말하기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제 지금 뭐 홍준표 전 대표의 인재 영입 1호인 배현진 위원장이 당협위원장이죠. 송파을이죠. 송파을 당협위원장이죠. 우리 이제 황교안 대표의 입장문을 대독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와의 그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여론도 있는데요. 그거는 진도가 너무 나간 것 같고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 지금 보수 대통합하자고 따로 이제 지금 모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위원회 같은 걸 만들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배현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에 지금 공천 관련된 이제 물갈이 설이 많이 돌고 있어요. 밑에서는 현재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이제 심사가 들어가고 앞으로 총선 대비한 각 위원장 후보들을 이제 심사하는 과정이 지금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여기서는 배현진 위원장에 주목을 하기보다는 황교안 대표가 이 상황에서 배현진 위원장을 통해서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어떻게 보일까를 좀 먼저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지금 자유한국당 원외 당원들, 그다음에 당협위원장들을 중심으로는 어떤 여론이 있냐면 지금이야말로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장외투쟁을 할 때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근데 너무 많은 힘을 뺐기 때문에 국민들께 주목도 못 받고 근데 이제 와서는 황교안 대표는 건강상의 문제로 입원을 해 있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정말 가열차게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힘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다라는 자유한국당 원외들의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직접 발표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병세가 위중한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요. 그걸 또 대변인도 있는데 원외위원장을 통해서 대독하는 게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지 그리고 현역들은 지금 국회에서 저렇게 법안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에 과연 맞는 당의 행보인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더 좀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굳이 뭐 이런 것까지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제가 자괴감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명색이 대국민 호소문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그리고 이렇게 엄중한 시국에 그리고 병석에 병원으로 가서까지 해야 되는 대국민 호소문이라면 당 대표께서 직접 하시는 게 맞지요. 왜 배현진 위원장을 시켰는가에 대해서는 뭐 굳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황교안 대표께서 계속 그 행보를 보면 여러 가지 그 좀 흐름과 좀 다소 맞지 않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보들을 계속 그 엇박자로 해오신 그런 연장선상에 있어요. 어떤 정무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대표께서 좀 아직 정치 경험이 많이 없으셔서 이렇게 하신다면 대표를 보좌하고 있는 보좌진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대국민 호소문을 왜 당 대변인도 아닌 그리고 원외위원장을 시켜서 이런 뒷말을 만드는지 이 역시 황교안 대표의 대국민 호소문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또 황교안 대표의 정치력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드러낸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저희가 뭐 한국당 내 상황도 좀 잠시 짚어봤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저희가 청문회 앞서 이제 앞으로 있을 청문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미애 후보자를 대상으로 지금 울산 사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증인과 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그야말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30일로 예정이 돼 있죠. 예. 네. 그에 따라서 뭐 증인, 참고인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신청을 야당에서는 하게 될 텐데 지금 아주 핫하게 이슈가 돼 있는 그런 사건들에 관련된 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라든가 뭐 박형철 사건. 반부패 비서관 뭐 이런 분들을 또 증인으로 채택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수사 중인 사건이죠. 수사 중인 사건인데 그것을 청문회에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정치 공세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치 공세다 이렇게 이제 증인 채택 자체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0일 날 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25일 오늘까지 그 출석 요구서가 송달이 돼야 되는데 네. 예, 이미 그 오전에 청문회를 하게 되면 오늘 오전까지 송달이 됐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증인 참고인 뭐 이런 부분들이 없는 그러한 청문회가 될 것이다, 현실화될 것이다라는 것은 이미 뭐 사실로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야당이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다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민현주 의원님 계속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니, 여당도 바보입니까? 그걸 다 주게? 그럼 뻔히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협상이라는 것은 반씩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반대할 거 뻔한 것을 왜 다 가지려고 그럽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현명하지 못하다. 기왕에 하나라도 얻으려면 기왕에 오늘 이전까지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절반이라도 반영이 되는 그런 타협안을 요구하고 여당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제일 야당의 실리에 맞는 것이다. 그것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증인 채택 문제 네. 놓고 좀 밀고 당기기를 했어야 했다라는 네, 네. 말씀이신데요. 어떠십니까? 이게 증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야가 협상을 하죠.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요. 그리고 사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증인이 채택되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도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하나의 특이 사항은 청문회 채택이 되지 않아도 그냥 임명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 빠진 청문회가 된 경우가 많았죠, 이때까지. 예. 근데 특히 이제 추미애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는 이 증인 채택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송철호 울산시장 지금 선거 개입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종적인 후보는 당에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께서 당대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에서 송병기 부시장이죠. 예. 와의 만난 것들, 뭐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 못할지라도 사실은 최종적으로 이 후보다라고 결정하는 도장을 찍는 분은 추미애 그 당시 민주당 대표였기 때문에 네. 그 관련해서 야당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추궁하거나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 아무 문제 없다, 청와대에서 정말 너무 당당하다라고 한다면 증인 채택에 동의를 모든 증인을 다 채택할 수는 없지만 몇몇 증인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할 것도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수사 중인 사건일지라도 말씀하신 대로 박수현 의원님 죄송합니다.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거쳐서 몇몇의 관련 증인들은 채택해 주는 것이 야당에게도 사실은 법무장관이 청문회 채택도 안 된 법무장관으로서 업무를 보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보고서도 채택이 된 법무장관이 되는 것이 추미애 그 민주당 전 대표의 명예를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는 사실 결정은 사실은 많은 부분이 협상과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민주당이 오히려 대승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청문회 증인 채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장관은 그냥 임명할 수 있어도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는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저희가 궁금해집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총리 후보자 청문회까지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예. 그래서 여야 관계가 좀 빨리 이제 복원이 되고 개선이 돼야 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하여튼 적어도 지금 증인 채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무산이 됐다 하더라도 여야 간에 이 추미애 그 법무장관의 청문회를 두고 아마 좀 더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좀 어떤 협상을 할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수사 중인 사안이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장관 후보자가 어느 선까지는 자신의 의견을 밝힌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정도의 내용적으로 협상도 있지 않겠습니까? 형식이 깨졌다고 해서 내용까지 깨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오늘이 12월 27일이죠. 27일이죠. 이제 올해 2019년이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 부수 법안의 처리, 그다음에 민생 법안의 처리, 지금 애초에 상정되었던 199개의 민생 법안, 그것도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들 아니겠습니까? 또 예. 합의된 거 아니겠습니까? 199개 중에 자유한국당이 발의했거나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반영된 대안, 이런 것들이 무려 제가 알기로 102건이나 돼요. 절반이나 넘어요. 왜 자신들이 법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발목을 잡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다른 것보다는 내년도 대한민국의 살림, 지금 서민이 어렵고 농촌이 어렵습니다. 농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중소상공인이 어려워요. 지금 야당은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경제가 잘못되기를 폭망하기를 마치 바라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예산마저도 집행이 되지 않도록 예산 부수 법안까지도 처리를 안 해주는 이러한 일들을 본인들이 폭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형식의 어떤 협상은 깨졌지만 그런 내용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라도 빨리 관계를 복원하고 이런 문제들을 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고 정말 내년 총선 앞두고 국민들이 투표장에 아무도 안 나오실까 봐 걱정이 되는 이러한 일들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예. 뭐 장관의 자리는 이제 국회 동의가 필요 없이 임명이 가능합니다만 네. 어쨌든 이제 총리의 네. 자리는 국회 인준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좀 어떻게 좀 전망을 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시죠. 예. 상반기 국회의장이셨는데 저는 뭐 정세균 그 총리 후보자 죄송합니다. 예.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성이나 뭐 다른 문제를 떠나서요. 너무나 안타까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국회의장을 하셨던 분이 입각을 하신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리고 본인도 제가 알기로는 본인도 그렇게 처음에 고민이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왜 이런 무리한 인선을 청와대에서 고집을 하는지 밀어붙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통과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회 위상이라는 측면에서 네. 이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 정말 선례를 삼아서는 안 되는 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전에 김진표 의원의 이제 사실은 총리 입각설이 있었어요. 있었죠. 예. 네, 그리고 야당에서도 김진표 의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여론이 있었습니다. 국민 여론도 괜찮았었고요, 좋았었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열혈 지지층이나 아니면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제 김진표 의원의 경제 정책관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랜 고심 끝에 이제 철회를 하고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진 않았었죠. 그래서 비공식 철회를 하고 이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이제 이라는 무리수 카드를 이제 들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길에서 야당과 협치할 수 있는 인선은 뿌리치시고 우리나라 국회의 위상을 흔드는 인선은 고집하시는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면 야당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 기저에는 사실은 집권 여당에 대한 책임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는 이번 이제
특히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청문회나 국회 인준 관련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 이제 표결이 된다면 통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직 의원 불세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두 분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박수현 전 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